안녕하세요. 시골 천부입니다. 오늘은 제가 부정선거랑 관련해서 가장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건 100% 확신이 아니고 팩트로 제가 인식하고 있는 문제. 우리가 투표를 하면 내가 어떤 몇 번을 찍었는지를 누군가 안다는 그 주제를 가지고 이제 전에 21대 때 있었던 선관위의 해명을 살펴보고요. 그게 일부 선관위의 해명도 맞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또 실제 저번에 JTBC 해명 내용을 제가 반박하면서 했던 방송에도 있었는데, 그때는 뭐 지명이 내용이 좀 어수선하게 들어가 있어서 정확하게 기사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그러면 선관위에서 해명하는 내용이 옳다 하더라도, 일부 옳다 하더라도 그걸로 인해서 그걸 악용해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 아니면 악용될 수 있다, 이 부분을 이제 제가 간단하게 선거인 명부의 그 포맷이라든지 또 QR코드에 기록되는 내용, 요걸 가지고 제가 증명을 해 드리고요. 그러면 과연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지금 우리가 지역적으로 이게 부정선거라고 범람하고 있는 이런 상황보다도 더 암울한 미래가 올 수 있다 하는 거를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주제를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해서 요거까지 문제를 제기하고, 곧 아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궁극적으로 제가 하고자 했던 그 선거제도 개선안, 거기에 아마 핵심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이 이 내용일 것 같아요. 누구든, 어떤 누구도 내가 누구를 찍었는지, 몇 번을 찍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시스템, 그거를 제안할 테니까 그것도 좀 기대해 주시고요. 이제 오늘 방송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QR코드에 개인정보가 수록되지는 않는다는 내용을 이쪽 인터넷 홈페이지 쪽으로 옮겨서 보면, 지금 제가 화면에 띄워놓은 요거는 중앙선관위에서, 이게 NEC.어쩌고 하죠. 중앙선관위에서 21대 총선 이후에, 4.15 총선 이후에 이제 뭐 QR코드랑 관련된 얘기가 많았어요. QR코드. 이게 무슨, 여기도 보면 2차원 바코드로 해놨잖아요. 이게 참 사람 성질나게 하는 거죠. 2차원인지 3차원인지 누가 몰라요? 예?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바코드를 사용하든 QR코드를 사용하든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아니,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 두 가지 다 비슷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번에 어떤 짓을 했죠, 얘들이? 이건 뭐 본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인데, 이번 사전선거용지에는 국민들이 하도 QR코드 뭐 어쩌고 얘기를 하니까 바코드로 바꿨습니다. 바코드로 바꾸면서 너네 엿먹어라 그러는 건지 거기 그 숫자를 다 지워버렸어요. 사실상 바코드랑 그 QR코드, 이건 뭐 상식의 문제인데, 바코드와 QR코드의 문제는 뭐 정보량이 많고 뭐 생긴 게 다르고 뭐,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얼핏 보면 엄청 다른 것 같잖아요. 사실은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2차원 바코드는 이렇게 일자 모양으로 쭉 나열되어 있는 모양이고, 그래도 거기에는 그 숫자를 막대 굵기나 이런 걸로 해서 조합을 해서 0에서 9까지의 숫자를 넣을 수 있도록, 표기할 수 있도록 된 게 바코드고, QR코드는 이제
엄청 많은 정보를 넣을 수가 있죠. 근데 지금 이 선관위에서 이용하고 있는 QR코드와 바코드의 차이점은 저는 사실 크게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 QR코드에다가 담을 수 있는 내용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뭐 불필요하게 넣을 필요는 불필요한 내용까지 담을 필요는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훨씬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에서 얘기하는 이제 해명했던 그 QR코드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 선거명, 선거구명, 이제 뭐 국회의원 선거고 어떤 지역구에 해당되는 표를 어떤 선관위에서 투표를 해서 넣었다. 뭐 이런 정도의 내용을 바코드는 숫자로 표시했던 거고 숫자로 해서 기록을 했고 QR코드는 뭐 문자도 넣을 수 있는 정도니까요. 자, 문자로 기록을 했다고 치면 이걸 제가 가장 크게 느끼는 차이점은 사람이 읽을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바코드는 여러분들이 껌을 사면서도 바코드만 있는 거 봤습니까? 그 위에 숫자 다 있어요. 그게 보면은 저도 옛날에 물류유통원인가 거기에서 업체 인증 코드를 받으면 그 코드 뒤에 자기네 회사 내에서 만드는 제품에 부여할 수 있는 바코드에 그 제품을 이렇게 바코드를 부여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경험했을 거예요. 마트에서 물건을 찍으려고 하는데 잘 안 찍혀. 감자 같은 거 이렇게 비닐에다 붙여서 오다 보면. 그러면 그거를 기계가 못 읽을 때는 사람이 그 위에 있는 번호를 찍어서 이제 제품을 이게 어떤 제품이다 하는 걸 인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숫자를 없앴다는 거는 정말 국민들 엿먹으란 얘기예요. 그나마 궁금해하는 사람들은 숫자를 보면 00 뭐 1은 국회의원 선거구나. 뭐 002는 이게 대전이네. 뭐 이런 식으로 그 숫자를 조합해서 보고 싶은 사람은 볼 수가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없앴다는 거예요. 그거는 결국 바코드 리더를 갖고 있는 사람만 볼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또 얘기가 또 흥분해가지고 딴 데로 새버렸네요. 아무튼 QR코드 이제 선관위에서 이 QR코드와 관련된 내용을 해명을 하면서 뭐 그때 또 이렇게 질의를 한 거는 아니고 아마 여러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제기하니까 자기네가 퀘스천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답이랍시고 이렇게 팩트체크 내용을 적은 거예요. 선관위에서. 선거인이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알 수 있다는 거 하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아닙니다. 여기는 33자리, 31자리까지밖에 숫자로 안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는 선거인을 특정하거나 그러니까 그 QR코드를 보고 이게 누가 투표한 거라든지 이런 걸 모르게 해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걸 모르니까 개별 투표지를 추적할 수도 없다 이렇게 해놨는데 이건 과연 그럴지는 또 같이 선관위에서 해명한 실제 사례 전에 제가 JTBC 반박 내용을 하면서 했던 기사가 여기 있네요. 자, 타이틀이 이렇습니다. 시흥서 청양 투표용지 발견 논란 선관위 관리 실수 인정했다. 이런 내용으로 타이틀이 되어 있는데 쭉 밑에서 가서 보면 실수 인정했다는 건 타이틀에서 나왔으니까요. 자, 여기가 핵심입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달 초에 폐기물 처리 장소인 시흥 모 고물상에서 4.15 총선 충남 공주부여 청양 지역구에 사전 투표용지가 훼손된 채 발견됐다. 이게 이제 팩트죠. 그때 부방된가 하는 분들이 선관위 지키고 있다가 쫓아가서 고물상까지 쫓아가서 폐기물을 뒤져가지고 기표된 투표용지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됐는데 자, 요 기사 내용대로 쭉 우리가 읽다 보면 총선에 이 공주부여에 있는 사전투표지가 발견됐대네? 이러니까 그냥 이거를 앞에 내용을 그런가 보다 하고 쭉 지나가면서 발견됐대. 그런데 사실은
이게 요 사건이 전개되는 과정은요, 역으로 추적을 해봐야죠. 자, 누군가가 그걸 추적을 해서 투표용지를 쓰레기장, 폐기물 처리장에서 꺼내서 그게 이거 뭐냐고 이제 이쪽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난리를 치니까 이건 뭐 꼼짝없이 부정선거를 뒤집어 쓰게 생긴 거 아니에요. 투표용지도 이런 식으로, 그러면 뭐 있던 투표용지를 빼고 다른 걸 집어넣지 않았냐, 뭐 그런 막 억측이 난무하니까 선관위 측에서 해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QR코드에 아무런 정보가 없다면, 순수하게 진짜 관할 선관이나 지역구에 관한 정보만 있었다면 죽었다 깨나도 모르겠죠. 대략 어바우트로 공주 청양 지역구의 사전 투표용지가 훼손된 채 발견됐다. 그러면 이게 이제 보세요. 경북 상주에 설치된 대서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저번에 얼핏 말씀드렸지만 공주 청양에 살고 있는 사람이, 주소지가 이 공주 청양인 사람이 경북 경주에 있는 이건 또 특별이야. 특별 사전 투표소에서 관외 사전 투표를 했을 텐데 인쇄하는 도중에 훼손이 됐대요. 훼손. 찢어지거나 뭐 오물이 묻거나 했겠죠. 그랬을 때 이런 상황이 되니까 관리관이 한 장을 다시 출력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출력해 줘서 새로 받은 용지로는 정상적으로 이제 투표가 이루어졌고, 이 한 장은 이제 버려졌겠죠. 버려져서도 안 되는 거지, 사실은. 이게 그런 훼손된 용지면 따로 보관을 해서 그 다른 투표용지랑 함께 증거로 계속 보관이 돼야 되는 건데 그걸 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쭉 보세요. 투표소에서 인쇄 중 훼손된 용지는 선관위에서 회수해 가지고 보관해야 되는데 다른 폐기물에 섞여서 폐기됐다. 그래서 공주 청양 쪽이 정진석 의원이었잖아요. 이렇게 허술하게 투표용지를 관리한다면 어떻게 니들을 믿겠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선관위에서 한다는 얘기가 뭐 그것도 코로나 피해를 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뭐 하다 보니까 지들끼리 뭐 마스크 쓰고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용지 관리에 실수가 있었다. 이게 용지 관리의 실수인가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그 두 직원이 이 용지를 야 이거 잘 보관해 이러고 줬는데 가다가 잊어버려가지고 쓰레기통에 들어갔다? 그러면서 책임을 통감하고 뭐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하겠다. 정말 황당합니다. 사실은 이거는 그 투표 용지가 한두 장 어떻게 잘못 관리됐다고 하는 문제가 아니고요. 여기에 이 개인정보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죠? 그러니까 이 투표 용지에만 이런 문제가 아니고 하필이면 다 뭔가 문제가 있는 투표지가 전국을 뒤덮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발견이 됐는데 재수없이 발견이 돼서 보니까 이거 해명은 하긴 해야겠고, 이건 뭐 어떤 표야? 그러다 보니까 QR코드를 읽었겠죠? 읽어서 여기는 개인정보는 요 기사로 따지면 개인정보까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은 것 같다. 그죠? 그 QR코드에 보면 청양에 있는 분이 경북 경주에서 갔다. 그렇지. 이거는 QR코드 다 있는 내용이니까. 그죠? 그러면 인정해야겠네요. 개인정보까지는 이게 특정이 안 된 것 같다. 고 인정을 하고 일단 넘어가 봅시다. 네? 이게 어느 정도 이제 그냥 한 장의 투표 용지 관리 실수로 치부할 수 있는 문제인지 이 기사였던가?
같은 내용이었고요. 아, 이거 왜 해놨을라나. 자, 그러면 요 해명이 맞다. 요까지 인정을 해 봅시다, 그냥. 그리고, 이 기사였구만요. 이거는 이때, 그, 민경욱 의원이 그 QR코드에, 그게 그때, 이 QR코드, 이 가로세로, 이렇게 점이나 무슨 구성되는 걸로 보면, 90몇 자까지 문자를 담을 수 있다고 뭐, 예? 그런 뉴스도 제가 얼핏 접했던 적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저는 사실 민경욱 전 의원이 이렇게 정말 열심히 활동하시는 거는 존경스러운데, 그 보면 가끔 오버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 QR코드에 막 전과, 개인 이런 전과, 병력 막 이런 거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있다고 막 주장을 했어요. 나도 이까지는 아닌 것 같아. 오버를 해서 하다 보니까 선관에서 옳았구나. 야, 그런 게 어떻게 들어가 있어. 그래, 신나서 해명을 합니다. 근데 해명 내용은 결국 그거예요. 앞 12자리는 선거명. 그러니까 QR코드에 31자리인가 숫자가 들어가 있는데, 12자리는 선거명. 무슨 국회의원 선거. 그 내용이 코드로 해서, 서울은 1번, 001번,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 다음에 8자리는 선거구명. 선거구명이 이 사람이 실제 투표되는 지역구인지 아니면 투표를 하고 있는, 물리적으로 하고 있는 그 지역인지 모른다. 선거무명, 나머지 7자리는 표기되는 1년 번호라고 했습니다. 결국 이 QR코드에 막 이런 엄청난 정보가 들어가 있다고 하는 거는 조금 민경욱 의원 쪽이 이거 뭐지 그러고 한 번 또 빼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제가 봤을 때는 1대 0입니다. 이게 이제 얘들이 그러니까 500만 개 이러니까 500만 개가 이제 그 인력 정보 보세요. 그 500만 개가 어디서 주워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이 선관위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명단이 있긴 한데 거기에 보면 후보자, 예비 후보자, 사무원 이런 이제 데이터가 있다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가. 그래서 선거 하다못해 이제 선거 후보자만 해도 전과 기록이나 이런 게 전부 왜 우리한테 공표를 해야 되니까 이런 게 데이터베이스로 관리되고 있다. 그걸 보고 지금 민경욱 의원이 막 QR코드에 엄청나게 들어가 있는 것처럼 뻥을 쳤다 이렇게 또 해명을 한 거예요. 여러분 볼 때는 어때요? 이게 사전투표를 부정선거를 의심하고 있는 분 입장에서도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죠? 전체 막 무슨 병역 정보, 무슨 전과 정보까지가 그 QR코드에 들어가 있다? 이거는 제가 봐도 일단 너무 오버해서 문제를 제기한 케이스. 자, 넘어갑시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QR코드에는 개인정보가 안 들어가 있고 요런 31자리 숫자만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문제 없을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다시 엑셀 제가 조합 만들어 놓은 걸로 옮겨서 한번 요거를 살펴보자고요. 보세요. 사전선거의 경우에 이제 가서 본인 인증을 받고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아마 선거인 명부가 이런 식으로 정확하진 않죠. 당연히 제가 만든 거니까. 이런 정도로, 이런 항목이 적히는 정도로 선거인 명부가 만들어질 거예요. 사전선거인 명부.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는 82년생, 그 남성이 음성에서 대전으로, 지금 명칭을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해서 대전에 있는 사람이 음성에다 투표를 한 건지, 음성에서 대전 쪽으로 관내사전으로 투표를 한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냥 요게 실제 투표를 한 장소이고, 이거는 그 표가 집계해야 되는 그 대전이라고 보면,
음성에 있는 분이 대전에서 투표를 합니다. 관내 사전 선거로. 그러면 요 일련 번호가 부여돼요. 1년 번호.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선거 인증을 선거인으로 인정을 받아서 주민등록증을 내고 투표용지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요거 하나가 아마 생성이 될 거예요. 선거인 명부니까. 그러면 중요한 정보가 뭐냐면 일련 번호,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일련 번호와 본인 확인 일시. 일련 번호 필요할 수도 있죠.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이제 그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행정착오로 해서 내가 사전 선거를 했는데 보니까 대전에서 어떤 사람이 내 이름을 도용해서 아니면 내 주민등록증을 도용해서 투표를 하려고 한다. 이중투표가 될지 않겠냐 뭐 이런 의심도 우리가 하고 했었잖아요. 근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기사로 보니까 그 전체의 선거인 명부가 원래 확정된 명부가 있잖아요. 왜 당일 선거에 가면은 또 사인인가 도장 찍고 뭐 적혀 있던 데다가 사인하고 하잖아요. 거기에는 그걸 출력할 때 사전 선거한 사람은 뭐 별도로 표기를 하는 게 있나 봐요. 그래서 뭐 이중 선거의 가능성은 없다고 하는데 일단 믿읍시다. 믿고 그러면은 여기 음성에서 대전으로 투표한 사람이 1번. 그 다음에 또 하는 사람이 2번. 요 일련 번호가 뭘 기준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선거구 기준으로 해서 여기 한 명이 늘어날 때마다 1, 2, 3, 4를 매기는 건지 또 음성에서 투표하는 사람이 할 때마다 1, 2번이 되는 건지 그거는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무튼 일련 번호 어떤 번호든지 번호가 부여되면 이렇게 이제 명부가 만들어졌다고 봅시다. 이게 이제 선관위에서 이 사람이 투표를 사전 선거를 했습니다 하고 갖고 있는 선거인 명부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누군가 개인이 전화를 해서 내가 투표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다고 했을 때 답변을 해야 되니까 당신은 어디에서 그죠? 선거구는 대전. 요거는 주민등록증을 스캔하면 거기에 주소가 나오니까. 그리고 요건 어디서 투표했는지 나오니까 지역구. 그 다음에 언제 했는지를 해야 그 사람이 투표 여부, 정당한 선거인이었는지 여부를 추적할 수가 있으니까 아마 투표지를 발행한 시간이 기록이 될 거예요. 그게 1000분의 1초인지 100분의 1초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정확하게 기록을 할 겁니다. 기계가 기록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요 선관위 명부는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보면 아까 보세요. 이제 이건 QR코드 기록 내용입니다. 선관위에서 얘기하는 거랑 같죠. 뭐 이제 몇 자리니 몇 자리를 떠나서 하여간 선거명, 선거구, 관할 선거구, 일련 번호. 그리고 이제 일련 번호까지만 있어도 될지 모르겠어요. 교부 일시는 굳이 필요할까? QR코드에는 기록이 안 됐다는 거죠. 그럼 일단 삭제합시다. 선거명, 선거구, 관할 선관위, 일련 번호. 그러니까 이제 방금 다시 요 투표지 교부 일시 투표지 교부 일시가 요 정도는 혹시 QR코드에 추가로 얘네가 기록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지 않았을까? 예? 그러니까 뭐 이게 아까 같은 그 뭐 투표지가 부실됐다든지 이런 상황을 파악했을 때 넣으려고 하며 추적하려고 하면 이게 혹시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는데 하여간 얘들 말대로 요거 4가지만 들어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선관위 말이 맞게 되네요. 예? 개인정보가 없어요. 자, 근데 이 QR코드로 해서 투표지가 발급되었다는 내용을 이게 과연 QR코드에만 있겠냐 이거예요. 왜냐면 상식적으로 이런 투표지가 언제 어디서 발급됐다는 거는 또 뭔가 그 장부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장부에는 그럼 여기까지 기록됐다고 보고 그럼 이 장부를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기관이. 아까 얘기했던 이 선관위 명부라고 하는 걸 갖고 있는 이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는 것도 선관위에 써보고 QR코드 기록
내용을 갖고 있는 것도 선관위죠. 자, 이거 일단 없다고 봐야 그냥 속이 편하겠네. 이제 이거는 어디서 읽혀지겠어요? 우리가 투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1번, 2번 쭉 다시 이거 그릴 필요도 없고. 자, 이 투표용지에는 이 사람이 갖고 가서 기표를 했으니까 1번을 찍었는지 2번을 찍었는지가 기록이 돼 있을 겁니다. 그 기표 내용하고 요 QR코드를 조합하면, 자, 공식적으로는 당연히 없어야죠. 있으면 난리 나니까. 그러면 요 사람은, 그래서 기표 1번에 했고, 이 사람은 2번에 했고, 이 사람은 1번에 했고, 이런 식으로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QR코드랑, 이제 우리가 개표기를 통과하면서 QR코드랑 기표지 내용을 스캔해서 분류도 하고 개수도 내고 하니까 당연히 알겠죠. 예? 그럼 요까지 떼어넣고도 없네, 개인정보가. 보세요. 근데 이 같은 기관에서 갖고 있는 선거인 명부를 보면, 자, 음성에 있는 사람이 대전에 투표를 했는데 대략 요 시간에 1년 번호 1번으로 했어. 예? 이 투표했다는 기록이 선거인 명부에 있어요. 그러면 QR코드에도 대전 음성 1번 이게 있네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그 상식이나 많아, 두 장 쪽 같은 위치에 있던 걸 찢었다가 다시 붙이면 그냥 데이터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지금 아까 그 데이터, 지금 여기에 있던 거를 그대로 제가 카피해서 누군가가 이걸 악용하려고 여기다가 붙여놓는다고 봅시다. 그러면 요 세 가지가 같잖아요. 1년 번호는 또 유일한 숫자잖아. 쭉 하나씩 증가되면서 하니까요. 그러면 요 대전음성 1번 이런 식으로만 이거를 크로스를 시키면, 자, 이 사람이 1년 번호 1번이었다. 그러면 아까 기표 내용까지를 옮겼다고, 얘들이 은밀하게 관리를 하고 있다고 치면, 이 사람이 1번 찍은 거, 이 사람이 2번 찍은 거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죠? 저는 이걸 얘기하고 싶은데, 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게 문제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 선관위에서는 투표지 한 장 관리 잘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해명을 합니다. 좀 단순하게 놓고 보니까 이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일단 들죠. 그러면 우리가 다 이제 너무 악하게만 생각할 필요는 없으니까 선의로 이럴 수 있었다고 그냥 인정한다면 인정하고 그냥 다 사이좋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세상이 그렇게 어디 그런가요? 특히나 권력을 갖게 되면 뭔가 이런 데이터를 활용하고 싶고 그런 좀 유혹이 생기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인정을 한다 그러면 이 사실이 나중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제가 얼마 전에도 얼핏 말씀드렸지만 이 권력자가 이거를 아주 큰 권력을 유지하거나 하는데 활용하려면 이전에 요 선거 데이터를 갖고 가서 주민등록, 다른 범죄 경력이니 이런 거 다 빼고 주민등록번호만 봐도 최소한 나이 나오고, 그죠? 주소 파악했으니까 주소 나오고, 거기에 최소한 남녀 나오고, 옛날 그 주민등록번호는 아마 본적 태어난 곳까지가 추적이 될걸요? 그러면 그 정보랑 이 사람이 몇 번을 찍었는지를 그 데이터베이스로 해서 정책 자료를 개발하거나 할 때 활용한다 그러면 선거하는데 훨씬 유리해지죠. 그러면 요 데이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어쨌든 그 유리한 국면에서 선거를 치르고 또 권력을 잡을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그러면 크게 보면 그런 것 같은데 사실은 저는 이 디테일에 정말 그 거학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그러니까 뭐 아니라고 하니까 아니라고 치고 우리는 그냥 의심해보는 건 자유 아닙니까? 저 데이터를 누군가 빅브라더가 갖고 있다면 뭐 빅브라더가 아니라도 좋네요. 제가 아주 골수 좌파 사장이에요. 예? 아닌가? 사장으로 비교하면 좌파일 가능성이 없으니까 어디 무슨 민노총 무슨 조직국장이나 뭐나 해서 그 사람을 민노총 회원을 뭐 모집하고 하는 그런 중책을 맡고 있는 사람이 골수 좌파라고 하고,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이 데이터를 갖고 있다고 하면 디테일하게, 그러면 뭔가 회사에 채용을 하거나 아니면 그 조합원으로 받아들일 때 이걸로 검증해보고 싶은 유혹이 있지 않을까요? 예? 신청을 하고 뭐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한번 일단 쭉 돌려봐. 그래서 저 새끼 1번 찍은 놈이면 무조건 뭐 볼 것도 없이 아웃. 2번이야? 그럼 걔들만 줄여서 한번 선발해 보든지. 이 정도 분위기가 된다고 하면 이 데이터를 갖고 있는 사람의 권력이 크면 클수록 그게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훨씬 광범위해지고 훨씬 장기적으로 갈 거란 얘기입니다. 그죠? 저는 이 뉴스 팩트 체크나 뉴스를 보면서 이거를 걱정을 해서 계속 문제를 제기했었고 그랬는데, 이번에 얘네가 바코드로 바꿨습니다. 바코드로 바꾸면 뭐가 막 엄청 없어지는 것 같은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QR코드나 바코드나 31자리, 선관위가 주장하는 31자리의 정보만을 넣고도 이런 게 다 가능하다는 게, 논리적으로 제가 어디 허점이 있어요? 가정이라고 하면 이 데이터가 일단은 두 개가 있는데 두 개를 합치냐 마느냐는 그거는 이 정보를 두 개를 다 갖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 거고, 그걸 악용을 하려고 하면 당연히 합쳐서 하겠죠. 저는 이 가정은 그거를 했습니다. 그러면 선의냐 악의냐에 대한 거는 가정을 했지만 두 개의 데이터가 있다는 건 사실, 두 개의 데이터를 합친다는 것도 사실, 그리고 개표 과정에서 그 투표지에 몇 번이 찍혔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 사실, 그 사실을 다 합쳐서 놓고 보면 약간의 가정, 세상이 좀 악의적으로 갈 거라다, 아니면 한 방향으로 갈 거라는 걱정을 하는 측면에서 보면 충분히 이런 걱정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죠? 야, 근데 여러분, 제가 동생이 좀 입장이 반대편에 있어서 저번에 뭐 부정선거를 딛고 했던 어쨌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제가 그 친구한테 그랬습니다. 야, 너네 삽됐다. 예? 이거 이제 권력이 이쪽에서 잡았으니 선관위 조직이고 대법원이고 장악해서 이 빅데이터든 아니면 그 뭐 선거 조작값이든 그거를 장악하고 휘둘러 버리면은, 야, 이제 니네는 다시 정권 잡을 일 없겠다. 그런 식으로 뭐 얘기를 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데이터, 이 정보를 손에 쥐게 되는 그 거악이 이걸 어느 쪽으로 환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미시적으로 뭐 정치 뉴스 보면서 스트레스 받고 하는 이런 그런 문제는 완전히 넘어서는 엄청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는 요 정도로 마무리를 하면서요, 이거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완전히 절차를 바꾸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지금 있는 절차를 잘 조합만 해도 뭐 이쪽으로 갈 거 저쪽으로 가고, 있던 걸 없애는 것도 아니고 새로 뭘 만드는 것도 아닌 그 안에서의 조정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개선안을, 뭐 그 사이에 특별히 문제가 앞으로 하루 이틀 사이에 없다고 하면 그 안을 제가 좀 다듬어서 일단 한번 제시를 해 보겠습니다. 기대를 가져주시고요. 아직 또 길어졌습니다. 긴 시간 보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하고요. 편한 밤 되십시오.